디지털 공간을 마치 현실처럼 체험할 수 있는 VR. 즐거움을 주는 오락적 요소가 강했던 VR은 이제 새로운 분야와 손잡으면서 다양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의료용 VR인데요. 과연 우리나라 의료용 VR은 현재 어떤 성과를 내고 있을까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필요한 영유아라든지 장애인 또는 노인들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VR, AR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꼭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체적인 것 혹은 정신적인 또는 물리적인 어떤 환경에 대한 제약 등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체험을 잘 기획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디자인, 체험 시나리오, 그리고 물리적 환경 등을 고려한 콘텐츠 개발과 꾸준한 검증이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주 에이스 페어에서 어린이 관람객의 높은 호응이 이어졌던 VR 콘텐츠는 마인드 힐링을 위한 완전 몰입형 VR 커뮤니케이션 체험. 중증 어린이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했지만 누구나 해도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재밌었어요. 운동이 될 것 같은데. 마인드 힐링 콘텐츠는 VR이 가진 대표적인 단점을 보완하여 어린이들이 더욱더 재미있게 가상현실을 즐길 수 있도록 했는데요. 과연 기존의 VR과 어떤 점이 다를까요? 네, 저희가 마인드 힐링 콘텐츠를 만들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은 VR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어지러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 끼고 있으면은 어지럽고 또한 이동이 있으면은 어지러운 그런 문제점을 VR 콘텐츠들이 모두 갖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환자들이 그러니까는 가상의 환경을 많이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더라도 그러니까는 멀미 현상이나 이런 어려움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VR 재활 훈련은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필요한데요. 신체 재활은 물론 심리 회복까지 도우며 중증 치료에 따른 여러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치료와 힐링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데요. 수술과 장기간의 치료로 몸과 마음이 지친 어린이 환자. 이들의 재활을 도와 건강했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가상현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반복적으로 지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활 훈련을 더 재미있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환자가 동기력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그 장점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뭐 인지훈련도 가능하고 운동훈련도 가능하고 뭐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저희가 치료적인 활동을 거기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는 VR 콘텐츠로 인한 의료 서비스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VR을 도입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특히 일정한 동작을 익히는데 수없는 반복이 필요한 재활훈련의 경우 VR을 접목하면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타버스 열풍에 힘입어 전성기를 맞은 VR. 앞으로 더욱더 현실에 가까워질 텐데요. 이제 VR은 단순한 이색 체험을 넘어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치매와 인지장애로 고통받는 노년층의 재활을 돕고 중증 어린이 환자들을 일상으로 복귀시키며 꿈과 희망을 선물하고 있는 VR. 신기하고 놀라운 신기술에서 아픈 이들을 치료하는 따뜻한 디지털 기술로 거듭나는데요. 앞으로도
VR의 착한 성장을 기대합니다.